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치 조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브랜딩 책쓰기 코칭 협회에서 10명의 작가들이 함께 집필을 해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구별에서 내 인생의 첫사랑 가족,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10명의 작가님들의 삶의 애환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품으로 출간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사실 때로는 힘이 들고 또 지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지구별에서 내 인생의 첫사랑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보다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울타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모두 들려드리고 싶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주신 세 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박희준 작가님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순자 작가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0분의 작가님들 중에 영상을 주신 3분의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순희 작가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원래 7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으로서 목회 활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인성교육 전문 강사로서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이 가족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모두 3권의 책을 집필을 하신 분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오직 나만의 꿈의 명작을 그리자. 이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개인저서의 책을 내셨죠. 표지와 제목도 굉장히 산뜻하고 지금 현재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은 글로 쓰면 이루어지는 나만의 드림리스트 책을 내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구별에서 내 인생의 첫사랑 가족이라는 3번째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지구별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그려 넣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던 거죠. 이순희 작가님은 제가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어떤 모임에서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순희 작가님인 거죠. 이순희 작가님께서 그 특강을 듣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책쓰기 수업을 듣게 되셨던 거죠. 그 책쓰기 수업을 들으시고 이 책을 집필을 하시게 됐던 거죠. 먼저 이 개인저서 오직 나만의 꿈의 명작을 그리자, 이 책을 내고 나서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처음에 본인이 책을 쓸 때에는
유일한 가족인 따님조차도 이걸 책을 제대로 쓸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책이 나오니까 지금은 엄마를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저서에 이어서 두 권의 책도 함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 가족이라는 책은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가족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또 가족을 통해서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이순희 작가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순희 작가님의 어머니께서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닉네임은 판사와 코미디예요. 굉장히 흥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으면 아낌없이 당신께서는 스스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이셨어요. 그리고 동네 청년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동네 아이들을 보면은 귀여워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인지 아이들이 어머니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짱이었다는 거죠. 동네 짱이었고,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고요, 불의를 보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을 불살라 버리더라도 이 정의는 바로잡고 마는 그런 판사와도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닉네임이 판사와 코미디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언니마저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남은 동생들은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지금은 현재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작가가 되었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있어요. 54쪽에 보시면은 엄마 저 자랑할 게 있어요. 천국에서 다 보고 계시죠? 목사 될 때도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데 작가까지 됐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넛복이 터졌다고. 그렇죠? 목사도 되고, 그렇죠? 또 이제는 작가까지 되고, 그리고 강의도 얼마나 또 열심히 또 하세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그리고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참 따뜻한 엄마의 정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오세규 작가님입니다. 오세규 작가님은 아주 자상한 가장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이 본인이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108쪽에 보시면은 신은 태초에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구별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한 소명이 있으므로 가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어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내고, 두 번째는 아들, 세 번째는 너뚱이 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스운 이야기는, 이것은 만난 순서이지 사랑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뒀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먼저 만난 순서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내잖아요. 아내이고,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죠. 그럼 두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막둥이 딸을 낳게 된 거죠. 이 순서대로 이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귀한 선물이죠. 가족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니까 이 자식들조차도 사랑으로 커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잖아요. 이 부부가 너무 사랑을 하니까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키웠으면. 이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은 아버지 상을 만들어 갖고 생일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상 이러면서 생일 선물로 가지고 온 거죠. 자, 아버지 상 보이시죠? 중학교 때. 그런데 이제 이 딸의 꿈이 바로 외교관이었으면 나아가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그런 희망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상을 보일 때도 여기 보면은 아버지 상하고 성명 오재규 돼 있잖아요. 근데 상을 주는 사람은 오재규 딸 오하은 하면서 뒤에 바로 총장이라고 붙었어요. 누구?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고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오재규 딸 오하은 총장이라고 이렇게 적을 정도로 닉네임이 총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이 딸에 못지않게 엄마와 아빠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냐면은 아빠에게는 근면상을 주고 엄마에게는 성실상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상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상장을 통해서 이 가족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오재규 작가님 이렇게 상장을 준 것을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이 서랍에 넣어둔 것을 액자에 담아서 이제 책상 위에 걸어놓고 가끔씩 그 상장을 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상장을 걸어 놓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작가님의 부부 생활은 항상 모임을 나가면 듀엣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노래 부르고요. 본인은 기타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참 옛날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했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국내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외로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한 그런 행복한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선교활동 굉장을 하네요. 정말 사랑 그대로 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가족 전체가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가족이에요. 이 작가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이 사랑을 전념시킨 것 같아요. 이 가족을 전부 사랑으로 이끌어 오시고요. 그리고 이 가족이 또 사랑이 넘치니까 이 국내로 사랑을 전파하고 또 국내로 사랑을 전파하면서 또 국외로 또 사랑을 전파하고 이런 사랑이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오지로 가서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바나나 보트를 타고 깊은 정글에까지 가면서도 우물, 샘을 파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말 이 말로만 하는 사랑과 봉사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랑과 봉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저는 이 오재규 작가님께서 우리 브랜딩 책쓰기 코칭 협회에서 책을 쓰시는 작가님이라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작가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흔한 가치 있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쭉쭉쭉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작가님입니다. 이분도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지금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 또한 이분의 활동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뒤늦게 동참을 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이순자 작가님조차도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 작가님이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깔려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순자 작가님은 종갓집이었대요. 그리고 아들까지 귀한 그런 집이었었어요. 종갓집에 아들까지 귀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유명했었죠. 그런데 종갓집이고 아들까지 귀한 집이었었어요. 근데 이순자 작가님은 딸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남동생이 장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자 작가님은 남동생만 잘 봐주면은 아버지가 풍선껌도 사주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은 이순자 작가님을 구박을 했었다는 거죠. 자고 있으면 자는 사람을 깨워서 때리기도 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맞으니까 얼마나 또 억울했겠어요. 그런데도 힘이 없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술만 들면은 자기를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학교 선배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 집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던 거고, 막상 결혼이란 것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입을 거 안 입고 또 먹을 거 덜 먹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 이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면서 지극정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봐왔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요. 자기 개발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작가님은 지금까지 처절하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아닌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찰을 해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성찰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자아성찰을 하면서 살아오던 중에 우연하게 웃음 치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이 이순자 작가님을 지금의 웃음치료 강사로서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순자 작가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세계 사이버대학 노인복지학과에 등록을 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정도로 그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책 쓰기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의 인연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책까지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320쪽에 보시면 잿빛 같은 결혼 생활이 장밋빛으로 물들다 해놨거든요. 처음 결혼 생활 할 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해도 남편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야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새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잔소리만 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상한 남편이 돼갖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조차도 언제 어디서나 씩씩한 지원군이 되어서 항상 엄마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가정이 어느새 장밋빛으로 빨갛게 물들은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이순자 작가님은 지인이나 또 친척, 가족으로부터 많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책 많이 쓰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 가족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자, 이상으로 우리 10명의 작가님들 모두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쓰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의 공전을 쓴 이순희 작가입니다. 이 책을 쓰고 보니까 다른 우리 작가님들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우리 독자님들도 이 가족책을 통하여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별 내 인생의 첫사랑 가족 저서에 함께 공동으로 참여한 오재규 신인 작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가족이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책을 발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작가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출간할 수 있어서 더욱이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과 늘 행복한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가족이란 공조책을 10명의 작가님들하고 함께 출간한 초고생 이순자 작가입니다. 이 가족책을 쓰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네, 어릴 때 나의 모습과 모든 나의 삶이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글로 표현할 수 있게 우리 주경희 코치님, 책쓰기 브랜딩 책쓰기에 주경희 코치님이 많이 지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개인 저서로도 제가 출간 준비 중이고요.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